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을 추위는 여전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계획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 감기 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동료 의원이지만 발언이 너무 과했다. 야3당이 같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저희가 보인다면서 윤리위에 맞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발언 파문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비단 이런 문제가 우리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 정치에 있어서 언어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 언어는 있는 사실을 전달하거나 묘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로 전달하고 때로는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인데요. 그래서 정치권에 난무하는 발언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2개 정부에 걸쳐 5년 8개월이라는 헌정사상 최장수 정무직 국가기관장을 하게 된 것도 약점을 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말도 분명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박승춘 처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주목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대선이 가까울수록 정치권의 기류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주목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갤럭시 노트 7 교환품에 대해 글로벌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생산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서 글로벌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갤럭시 노트 7은 배터리 안정성이 문제가 된 이후에 전면 리콜을 실시했습니다만 이후 교환된 새 제품에서도 발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삼성전자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교환 제품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상황이 이러면 설령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신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지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결국 이재용 체제의 삼성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삼성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생산을 전격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서 글로벌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산자부가 그 한국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에 따라서 갤노트 7의 국내외 글로벌 판매 중단하고 조만간 교환 환불 대체 발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교환 물량과 신규 판매가 한 45만 대 되고 교환되지 못한 기존 물량 한 50만 대, 그러니까 진짜 한 100만 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다시 원인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이전에 배터리 분리막 결합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예전에 용량이 작다라는 소비자 불만 중이 있어서 이거를 3000mAh에 3500mAh로 늘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고속 충전이나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 이런 건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탈착형 배터리 대신 내장형 배터리를 쓰면서 충격이나 발열에 취약한 건데 이거를 이제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배터리 외에도 외장 케이스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셈이고 어제 삼성 주가가 26,000원 떨어진 마이너스 1.52% 그러니까 168만 원으로 이제 종가를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더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예. 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나던 지난달 30일 예. 이 보유 중인 한미약품 주식 31,100주에 대해서 다량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대여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직접 이렇게 주식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대신 계약해서 주식을 한다라는 것인데 어디에 쓰였냐면은 공매도 세력에 쓰였다는 겁니다. 예. 주가가 내려가면은 그걸 이용해서 차익을 챙기는 공매도 세력이 국민연금의 이 31,000주를 가지고 수십 개에서 장난질을 쳤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가 낮다는 것을 기관 투자라든지 이런 데서 미리 알고 공매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9시 29분 이전에 체결됐다는 겁니다. 31,000주가요. 그러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면 이제 보통 한미약품 전체 주식 대여 잔고가 154만에서 155만 주였는데 그날만 유독 181만 주까지 급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술계약 해지 공시에 있을 거라는 정보를 알고 기관 투자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리 빼돌렸다 이 이야기인데 이런 의혹이 일고 있다라는 의혹이 거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임에 대해서 국민연금한테 물어보니까 국민연금은 우리는 우리은행에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모른다. 또 우리은행에다 물어보니까 우리은행 역시
수수료 등 대여 기준에 맞을 경우 중개 시스템을 통해서 단순히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여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정보 미리 알고 그래 대처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라든지 여기에만 이제 뭐 유리하고 결국 손해는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나는 구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기아가 먼저 1승을 따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아가 어제 열렸던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LG를 4대2로 이겼습니다. 이 4위 LG에게 먼저 1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아하고 LG가 이제는 모두 1승씩 기록한 셈이 됐고요. 예. 오늘 2차전이 열리는데 오늘 경기에서 LG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면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기아는 반드시 이겨야지 준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됩니다. 역시 좀 예상을 뒤엎었거든요. 뭐냐면은 어제 1차전에서 이 기아 선발 헥터 노예시 선수가 정규리그에서는 LG의 4경기 1승 2패를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7이닝 2실점을 호투했습니다. 기아가 4회에 이 브레필과 나지완 선수의 안타로 만든 2사 2-3루 기회에서 안치홍 선수의 타구를 LG 유격수 오지환 선수가 놓치면서 2점을 먼저 뽑아냈고요. 6회와 8회에도 각각 1점씩 뽑아냈습니다. 이 8회 말에 2점을 실점했지만 이 9회 말에 무사 1루에서 임창용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고요. 임창용 선수가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만 40세로 역대 포스트 시즌 최고령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큰 경기에선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가릴 수가 있는데 어제도 유격수 수비에서 양 팀의 운명이 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교롭게도 이 4회 초에 LG는 유격수 오지환 선수의 실책으로 2점을 내줬고요. 기아는 4회 말에 유격수 김선빈 선수의 수비로 실점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4회에 이 두 팀 유격수의 수비 하나가 어제 경기에서 양 팀의 운명을 갈랐죠. 그러니까 이 4회 초에 2사 2-3루에서 LG 오지환 선수가 이 뒤로 물러서다가 바운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공을 빠뜨렸고요.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2, 3루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오면서 2점을 내준 겁니다. 이 반면에 이 4회 말 LG 공격에서는 기아 유격수 김선빈 선수가 이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냈고요. 김선빈 선수의 이 좋은 수비가 LG 공격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2차전이 이어지고요. 오늘 양팀의 선발은 기아 양현종 선수, LG는 류재국 선수입니다. 6시 반엔 야구고 11시 45분, 오늘 밤 11시 45분은 축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 4차전 1안전이 오늘 밤 11시 45분에 열리고요. 대표팀이 어제 이 경기 장소인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 비공개로 마지막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아자디 스타디움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좀 상암구장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테헤란 가면 매번 이제 원정 경기를 벌이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악명이 높은 경기장이고요. 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체력이 좀 급속도로 떨어지는 불리함이 있고 원래 10만 명 규모인데 이 개인 좌석을 설치하면서 8만 명 규모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밤 경기에서 이란의 이 8만 명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좀 견뎌내야지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란 사람들은 이 축구장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는 모양이더라고요. 물 담배를. 예, 담배 피고요. 저도 몇 번 그 원정 취재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모두 그 흰색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흰색 옷이 그냥 8만 명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코란을 외우는 듯한 그게 이제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틀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분위기가 참 묘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담배 냄새, 그 물 담배 냄새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예, 담배 냄새 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 박태원 선수 말이에요. 어제 전국체전 수영기 200m에서 금메달 땄네요.
어제 이 전국체육대회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 45초 01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국내 대회니까 이 금메달은 어느 정도 예상했고, 문제는 기록인데, 어제 기록한 1분 45초 01이 지난 리우올림픽 은메달 기록보다 빠른 기록입니다. 예. 어제 기록만 보면은 박태원 선수가 그동안에 이 절치부심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이 작성했던 한국 신기록에 불과 0.11초 뒤지는 기록인데, 이 박태원 선수 어제 이 좋은 기록이 나와서 다행이다. 전성기 때보다 0.2초가 부족한데, 이 45초대가 워낙 오래간만이라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자유형 400m에 도전합니다. 자, 그리고 박세리 선수가 모레 개막하는 K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은퇴 경기를 치르네요. 예? 예. 이 우리나라 골프 이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박세리 이전과 박세리 이후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박세리 선수 이 발자취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13일 그러니까 모레죠. 이 모레 인천 영종도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KB 하나은행 1라운드를 마치고 은퇴식 치르게 됩니다. 예. 지난 7월에 US 여자 오픈을 마지막으로 미국 무대는 참가하지 않았고요.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은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10월 14일 오픈.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이 추천하는 서머스.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서머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제 물도 서머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서머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8시 29분
30초, 아니 8시 30분이 지금 막 지나고 있네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입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좀 덜 추우니까 어제보다 교통 정체가 좀 덜합니다. 강남북로는 올림픽대로 어제보다는 좀 덜 심하게 밀리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 가는데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만 밀리고 이후로 좀 괜찮다가 여의도권 지날 때 짧게만 속도 내려가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지날 때만 짧은 지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다 서다 하고 있습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내곡 나들목을 향하면서 짧게 밀리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장진나들목과 탄천 1교 사이로 막힙니다. 지금 한강 다리 중에서는 유일하게 청담대교가 남단 쪽으로만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는 북단 쪽으로 밀렸다 풀렸다 하는데 지금은 서행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하던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안전처와 해경이 사건 발생 31시간 만에 중국 어선의 충돌 공격 사실을 공개해 늦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늦게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 권리를 방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뭐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 정부 나름대로 뭐 입장이라는 게 있겠죠. 자기네도 뭐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게 있어서 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를 잊지를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의 이익만 또 따지자면 중국에서도 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중국의 입장으로 넘어서면은 또 우리의 이익을 또 침해받는 거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받는 거잖아요. 우리 주권은 또 주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고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외교력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중국에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좀 더 막아낼 수 있는데 저희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꽃게 같은 것만 봐도 어획량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중국 쪽에서 만약에 좀 무력을 사용한다면 저희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만 당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뭐 총이나 뭐 칼 그런 거면 저희도 뭐 당연히 무력으로 총이나 칼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역이나 그런 것도 저희 영토고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자주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인데 그래도 저희가 지킬 거는 지키고 그리고 대응할 거는 대응해서 조금은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해양경찰들과 시민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국민안전처와 해경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이 중국 어선 문제, 이제는 자유권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로 이번 사안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의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해에서 우리의 어족의 씨를 말리고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런 영토주의의 침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중국 측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은 알아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트럼프 대 힐러리 2차 토론이 있었죠. 트럼프의 음담 패설 논란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뭐라고 발언할지에 대해서 이목도 집중됐었는데요.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진흙탕 싸움이었다. 역대 가장 추잡한 토론이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1, 2차 토론이 끝난 지금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앞으로 또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지 라디오 코리아의 이희향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2차 토론 전반적으로 미국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전반적으로 트럼프는 1차 토론보다는 잘했지만 그래도 힐러리 후보가 2차도 잘했다라는 평입니다. 왜 그렇게 힐러리 후보가 잘했다라는 평이 나오냐면 그래도 힐러리 후보는 이성적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공약을 유권자에게 잘 전달했다는 겁니다. 각 후보마다 2분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트럼프 후보에게는 현 행정부를 공격하고 힐러리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신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이 쫓겨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힐러리 후보가 좀 더 이성적으로 미래에 대한 공약을 전달했다라는 평입니다. 예, 자꾸 빌 클린턴 얘기를 트럼프가 하던데, 부부가 일심동체라고는 하지만, 예?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한테 빌 클린턴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를 왜 꺼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던데. 어쨌든, 트럼프가 1차 토론 때보단 선전한 것 같다는 평가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막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2차 때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차 때는 너무 흥분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2차 때는 막말은 하긴 했지만 흥분은 그다지 1차 때보다는 덜 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2차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이다, 진흙탕 공방이다라는 것이 미 언론들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CNN의 경우는 어글리 토론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뉴욕타임즈의 경우도 혹독한 토론, 하지만 끝까지 이런 공방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대통령 TV 토론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은 정말 미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 대신 이 자신의 감정적으로 인신 공격을 하는 토론회였다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후보자들이 정말 막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추잡한 토론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게 토론의 주된 내용이 전부 성 관련 외설적인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토론 1시간 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기자회견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자면 바로 이 토론이 있기 전에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음담 패선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 때문에 2차 토론 시작하자마자 이 음담 패설 논란이 이제 토론의 화두가 되었었죠. 이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은 미국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음담 패설 논란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건 그냥 라커룸에서 얘기한 것뿐이다 라면서 3번이나 라커룸에서 한 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면서 인신 공격이었던 건데 자신은 말만 했지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냐라면서 이제 힐러리 후보를 바로 공격을 했죠. 이 때문에 이제 힐러리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신 역시도 이 트럼프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자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폄하 이미지의 트럼프를 강조했습니다. 참 보면은 희한한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요. 앞으로 미국 대선이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차 토론까지 이제 끝났는데. 현재로서는 1차, 2차 토론회에서 힐러리 후보가 약간 이제 잘했기 때문에 지지도 면에서 약간 우세한 입장입니다. 사실 1차, 2차 토론회 모두 이 타겟, 그러니까 주요 대상은 관심 있게 봤던 대상은 40% 정도의 유권자들이었는데 그 유권자들은 이게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던 유권자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못한 유권자가 1, 2차 토론회를 보고 힐러리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현재 1차
투표가 이게 토론회가 끝난 현재 상황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율 면에서 약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많은 이 전문 언론 언론 기자들은 조심스럽게 이 백악관에는 힐러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 물어보다 많았지만 사실. 한인들 중에도 힐러리 후보를 더 지지합니다. 예,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이 있긴 있겠죠. 예. 그런데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사실상, 미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버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공화당 권력서열 1위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한테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라. 예? 지역구 승리에 최선을 기울여야지. 이 대선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선을 도우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방어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충성 지지자들만 이끌면서 이번 선거를 치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사이에 이 트럼프의 응답 패설 논란이 일었고요.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이 때문에 이 트럼프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2차 토론회 때 이 트럼프 후보는 이 응답 패설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요. 그것도 이제 막말을 일관된 토론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이후 공화당 수뇌부에서는 그냥 현재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측은 자신의 이제 골수 충성도에 있는 지지자들을 이끌면서 이번 대선을 치러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골수 지지자들에게는 단결되는 또 결집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판 변수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변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 다 모두가 이제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의견 때문인데요. 현재 이제 뭔가가 터질 것 같은데 뭔가 터질지는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위키리스트 설립자 같은 경우는 힐러리 파일이 있다. 공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뭔가 나쁜 변수가 있지 않을까 얘기도 나오고요. 또 두 후보 다 모두 모령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상설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진짜 희한한 선거 보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라디오 코리아의 이희양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어제 있었던 미국 2차 대선 TV 토론 이후에 현지 반응 지금 방금 들어봤죠. 오늘은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 대해서 미 유권자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TV 토론 끝나자마자 누가 잘했는지 여론조사 있었죠. 예, 먼저 CNN에서 이제 ORC라고 한 오피니언 리서치 코퍼레이션인데요. 그래서 조사를 바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후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클린턴이 더 잘했다 57%, 트럼프가 더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은 34%. 그러니까 클린턴에게 다소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결과가 나왔고요. 1차 때보다는 이제 1차 때는 클린턴이 더 잘했다라고 하는 응답이 60% 넘었었거든요. 그것에서는 좀 줄어든 측면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좀 적긴 합니다만은 트럼프가 1차 토론보다는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공감도 조사는 63%나 나왔으니까 트럼프도 아마 1차에 비해서는
선방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또 다른 이제 조사기관 유고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격차가 사실은 더 줄었어요. 누가 이겼다고 보는지 물었는데 힐러리가 이겼다고 본다는 응답은 47%,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는 응답은 42%. 그러니까 CNN 조사보다는 격차가 줄었는데 그렇게 좀 격차가 적은 것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유고보에서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누가 더 자주 끼어들기를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71% 나와서 트럼프가 끼어들기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이제 높게 어제 토론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 1차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지지 후보가 바뀌었는지도 물었거든요.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는 응답은 6%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뭐 워낙 뚜렷한 후보들 지지 경향이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TV 토론 가지고 후보가 이제 바뀌었다 이런 흐름들은 사실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TV 토론이 실제로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를 이제 강화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강화 효과는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더 지지하게 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TV 토론이 이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차범위고 이 정도면 박빙인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방송에서 있잖아요. 어디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좀 이게 앞서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간단해요. 그냥 우세하다. 끝.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조사 규모가 사실 더 큰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이 그렇게 많은데도 1000명을 안 물어보는 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CNN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500명 넘을 수준이었으니까 미국도 사실은 1000명 넘지 않은 조사가 많이 있어서 그 규모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많은 조사들이 나온 것을 미국에 보면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사이트라고 이제 유명한 정치 관련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발표되는 모든 조사 결과들을 내서 평균치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한 바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47.9%, 도널드 트럼프가 43%였어요. 그 사실 보면은 격차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 안 나는 4%포인트가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차범위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죠. 속으로는 다 알면서도.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유의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인데요. 이른바 주별로 승자 독식 제도. 주별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그러신데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각 주별로 이제 인구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이 주어지긴 하는데 일부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총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과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딱 절반을 할 수 없고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주에서든지 0.1%라도 어느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인단 많은 주에서 조금이라도 이기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선거인단 많은 주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렇죠. 55명. 55명인데 그 지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뉴욕주도 29명, 일리노이도 20명 이렇게 많은 주들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주 압도적 차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앞서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텍사스가 제일 많은 주에 33명인데 그걸 빼고는 대부분 이제 10명 이내. 요런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 있잖아요. 미국의 남부 지역. 전통적으로 이제 백인이 우세했던. 그래서 미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더라도 인구가 많은 주, 그러니까 선거인단 배정이 많은 주에서 더 앞선 힐러리가 우세하다라고 이제 사실 미국 언론들은 이제 평가 내지는 이제 전망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트럼프가 가성비가 낮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숨은 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신중론에서는 이제 이것을 주목하는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 전문 용어긴 합니다. 이른바 브래들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래들리 효과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어떤 유색 인종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는 조사보다 낮은 득표를 얻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는 흑인 등 유색 인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백인들이 정작 투표할 때는 다른 후보를 찍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과거에 이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이제 82년도에 나왔던 그 후보 이름이 흑인 후보가 브래들리였기 때문에 이제 브래들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간간히 이후에도 이제 유사한 경향 뭐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선거 때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주목도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좀 뭐 있다고 한다, 없어졌다라고 이제 평가들이 갈리긴 하는데요. 근데 이번 이제 미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린턴 같은 경우는 흑인 등 유색 인종을 좀 옹호하는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잖아요. 발언들이라든가 정책들이. 그런데 트럼프는 이민 제한 뭐 이런 거 보면은 유색 인종에 대한 거부감들을 사실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클린턴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흑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비추어서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 유색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노골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트럼프를 내가 여론조사에서 응답한다고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에게 숨은 표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트럼프가 여러 가지 추문이 많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유권자도 있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얼마가 있긴 어느 날 되겠느냐, 뭐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우리 잘 모른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미국 선거 관련 예측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 후보 당선일 확률 몇 %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후보별 선거 지지율을 뭐 보도하고 또 예측하고 뭐 이를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개의 조사 결과 평균치를 보도하는 곳들, 보여주는 곳들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후보들의 당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용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상당히 이것들이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서 미국은 어느 정도 이게 뭐 어떤 정보, 뭐 엔터테인먼트 차원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문이나 미국에서 이제 나온 기사들을 일부 보시면은 뭐 클린턴의 승리 확률이 60%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 60%의 득표율로 당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그 격차가 1%일지 10%포인트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뭐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확률이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보도되는 이제 기사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이트 실버라는 어떤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가 있어요. 원래 야구 게임의 승패를 전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08년, 2012년 뭐 대선들, 선거들 상당히 이제 적중을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을 81.3%, 트럼프는 18.7%. 그러니까 실제 지지율 격차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주별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업숏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전망하는 것인데요. 원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이제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뉴욕타임스가 별도로 만든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확률을 84%,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16%. 그러니까 격차가 훨씬 더 크고요. 또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이제 언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확률 86.2%. 여긴 더 크네. 트럼프는 13.5%니까 주별로 선거인단 배정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가중치를 별도로 이제 다시 두고 해서 나온 후보들의 이제 당선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들의 지지율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뭐 전망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미국 대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죠? 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진짜 미국 대선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될 정도로 엉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말이에요. 뭐 약간 흐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진짜 깊어가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